손에 쥔 것이라고는 서울대 약대 졸업장과 600만 원의 빚, 그리고 타오르는 열정뿐이었다. 25의 청년은 마산 변두리에 겨우 5평짜리 작은 약국문을 열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마산의 택시기사 중 그 약국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간첩이라 불릴 정도로 유명해졌다. 직원 약 4만 13명을 두는 기업형 약국이 되었고, 저자는 이후 제조업을 거쳐 대한민국 최대 온라인 교육기업의 경영자 자리에까지 오른다. 그 모든 성공의 씨앗이 5평 약국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오늘은 그 작은 가게에서 배운 비즈니스의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서울대 약대를 나왔다면 번듯한 대형 병원이나 이름 있는 약국에 자리를 잡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었다. 그러나 김성호는 달랐다. 졸업장 하나와 600만 원의 빚을 안은 채 경남 마산 변두리의 작디작은 약국을 열기로 결심한다.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진 골목에서 가진 것이라곤 절실한 뿐인 청년의 도전이 시작됐다. 그는 알고 있었다. 조건이 아니라 태도가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 하나가 그의 첫 번째 자산이 되었다. 약국 이름을 짓는 것부터가 예사롭지 않았다. 일요일은 예배를 위해 쉬기로 마음을 굳혔고, 일주일에 6일문을 여는 약국이라는 뜻으로 6일약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런데 이 이름 속에 남다른 배려가 숨어 있었다. 일요일에 찾아왔다가 허탕을 치는 손님이 없도록 약국 이름 자체가 휴무일을 알려주는 안내판 역할을 한 것이다. 작은 이름 하나에도 손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담겼다. 그 마음이 약국 경영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이 되었다. 이 한 가지 결정에서 이미 그의 장사 방식이 모두 드러나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약국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광고비도 없고 내세울 인맥도 없었다. 김성호는 기발한 방법을 택했다. 택시를 탈 때마다 거리를 가리지 않고 6일 약국 갑시다를 외쳤다. 처음엔 기사들이 거기가 어디냐고 반문하기 일쑤였다. 그럴 때마다 아직 모르세요 라는 표정으로 길을 알려줬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택시를 탈 때면 꼭 6일 약국을 목적지로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3년이 흘렀고 어느새 6일 약국은 마산과 창원 일대 택시기사들 모두가 아는 랜드마크가 되었다. 남들이 보기엔 무모한 결정이었다. 좁디 좁은 5평 약국 안에 조명을 무려 30개나 설치했다. 밤이 되면 약국 하나가 골목 전체를 환하게 밝혔고 멀리서도 단번에 눈에 띄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당시 마산 시내에서 자동문이 있던 곳은 대형 호텔뿐이었다. 그런데 작은 약국이 자동문을 달았다. 사람들은 신기해했고 소문이 퍼졌다. 돈이 없어 자동문을 달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문을 달기 위해 돈을 마련할 방법을 생각했다. 그것이 그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였다. 약국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외웠다. 처음에는 몇 명, 다음엔 수십 명, 이내 수백 명의 이름이 머릿속에 새겨졌다. 손님이 들어오면 이름을 먼저 불렀다. 자신의 이름을 알아주는 약사가 있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길을 묻는 행인에게는 쪽지에 약도를 그려주거나 직접 나가서 안내했다. 전화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했고 잠시 쉬어갈 공간도 마련했다. 약을 파는 가게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공간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손님이 문을 나설 때마다 그는 속으로 3가지를 물었다. 이 손님은 오늘 나를 통해 만족했을까? 이 손님은 다음에 다시 올까? 이 손님은 다음에 누군가를 데리고 올까? 이 3가지 질문이 그의 하루를 가득 채웠다. 한 사람을 진심으로 만족시키면 그 사람이 스스로 가장 강력한 영업사원이 된다는 것을 그는 몸으로 익혔다. 기대보다 5배 더 친절한 서비스. 그것이 단 한 푼의 광고비도 쓰지 않고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마케팅이었다. 저자가 책에서 가장 힘주어 말하는 문장이 있다. 이윤보다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하라. 단기적인 수익을 좇다 보면 결국 손님을 잃는다. 반면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면 손님이 자발적으로 장사를 이어준다.
비싼 약 대신 저렴한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 순간 당장의 매출은 줄었지만 손님의 신뢰는 두터워졌다. 신뢰가 쌓이면 손님은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찾아온다. 고객을 감동시키고 싶다면 먼저 직원을 감동시켜야 한다. 김성호는 이것을 약국을 키우는 과정에서 뼈저리게 깨달았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직원은 결코 손님에게 진심을 전달할 수 없다. 월급을 제때 주는 것, 존중하는 말을 건네는 것, 힘든 순간을 먼저 알아채는 것. 그 사소한 관심이 직원을 진정한 동반자로 만든다. 고객은 직원의 표정에서 경영자의 철학을 읽는다. 그러므로 진정한 고객 감동은 사장의 책상 위가 아니라 직원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600만 원의 빚을 갚고 나서 통장 잔고가 처음으로 0이 되던 날, 그는 결심했다. 매달 10만 원씩 장학금을 내기로 한 것이다. 넉넉해진 뒤에 나누겠다는 것은 영원히 오지 않는 약속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나눔의 정신은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것이었다. 형편이 어렵던 시절에도 남을 먼저 챙겼던 아버지의 삶이 그의 가장 오래된 교과서였다. 받는 것보다 주는 삶이 더 풍요롭다는 사실을 그는 일찍이 배웠고, 사업이 커질수록 그 원칙은 더 굳건해졌다. 4. 오평 약국에서 배운 원칙들은 업종을 가리지 않았다. 약국에서 쌓은 신뢰와 자본으로 청소기 부품 제조업체인 영남산업을 인수했고, 다시 그 경험을 발판 삼아 대한민국 최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메가스터디 엠베스트의 경영을 맡게 된다. 분야는 달랐지만 경영 철학은 같았다. 사람을 남기는 장사, 직원을 감동시키는 리더십, 정직을 무기로 삼는 태도. 약국이라는 작은 교실에서 배운 것들이 기업의 이름만 달라졌을 뿐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었다. 진정한 사업의 원리는 규모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의 여정이 증명하고 있었다. 책을 덮고 나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묻게 된다. 나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며 오늘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이 책은 스펙도, 배경도, 자본도 없이 시작한 한 사람이 오직 태도와 철학으로 일궈낸 이야기다. 성공을 꿈꾸기 전에 지금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4. 오평 가게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조용하고 가장 단단한 가르침이다. 어떤 자리에 있든 오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간다.